신뢰를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자본은 생산성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 누가 생산성이 높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높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도 그 사람의 신용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생산성이 높다요. 만약에 내가 원청 기업이라고 합시다. 누구에게 하청을 주겠냔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청을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은 다른 물적 자본과 똑같은 자본이다. 그런데 지금 학자들은 물적 자본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 정중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중 회장님이나 두 분 다 우리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킨 거인입니다. 거인들이에요. 정말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 좀 끔찍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병철 회장님은 잘 거론이 안 돼. 정중 회장님이 자꾸 거론돼. 그 이유는 이병철 회장님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원래 부자였어. 원래 부친이 부자였다고. 만석군 부자였어요. 그런데 정중 회장님은 소 2마리 훔쳐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것밖에 없어. 그리고 쌀 자전거 배달꾼 그거 했죠. 쌀 자전거 배달꾼. 그런데 남들은 한 가마 싣고 다닐 때 정중 회장님은 2가마 싣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쌀집 주인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천에서 건설 현장 근로자, 노동자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학력도 초등학교 졸 이거밖에 안 돼요. 이병철 회장님은 일본 와세다 대학교. 그러니까 그 말만 들으면 사람들이 키가 팩 죽어. 나는 와세다 못 나왔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초등학교는 대충 다 나왔거든. 그래서 정중 회장님이 자꾸 거론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이렇게 했다. 정중 회장님이 경제자본 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중 회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뢰, 신용이 있어요. 신용. 믿을 수 없는 놈은 같이 거래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사업은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인간은 한 번 신용을 잃으면 그것으로 끝장이다. 그 사람하고 거래를 안 하니까. 그러면 신용 또는 신뢰라는 게 뭡니까? 생산성을 발휘한다. 예. 자, 신뢰는 생산성이 있어요. 바로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적 자본과 노동이 결합할 때 생산이 나옵니다. 2차 대전 이후에요. 미국이 유럽이 전쟁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리니까 그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샬 장군이 하버드 대학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은 계속 일어나는 국가니까 유럽의 서유럽, 유럽 전체입니다. 그 당시 서유럽만 아니고 유럽 전체에 미국이 경제 원조를 해서 다시 한번 달러를 지원해서 가지고 다시 유럽의 경제가 부흥하도록 해주자. 이걸 무슨 플랜이라고 하죠? 네, 마셜 플랜. 이거 아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어. 이게 몰라야 돼, 이런 것을. 몰라야 돼. 이론만 잔뜩 들어있으면은 이게 마셜 플랜이에요. 마셜 플랜. 마셜 장군이, 마셜 원수가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한 연설, 하버드 연설에서 나온 유럽 부흥 계획이에요, 유럽은. ERP라고 합니다. 유로피안 리커버리 프로그램을 마셜 플랜. 그래서 서유럽에 완전히 부서져 버린 유럽에 경제 원조를 해주니까 유럽 경제가 전쟁 전으로 일어나 버려. 그리고 일본을 가만히 보니까 일본도 폭격으로 완전히 부서졌는데 다시 일어나 버려. 일본은 경제 원조를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체의 산업혁명을 완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체 자본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경제학자들과 유엔 기구에서는 옳다.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후진국에도 국제기구나 선진국들이 경제 원조를 해주면 인류는 금방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믿었어. 그게 이제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 경제발전은 선진국이나 국제기구가 원조만 해주면 금방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경제발전이 되면은 뒤따라서 사회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회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웬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에 그렇게 많은 원조를 해줘도 경제가 안 살아나. 가장 성공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경제 군사 원조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저쪽에 유럽의 마샬 플랜 다음으로 많이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일어나 버렸어요.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 대만도 많이 해줬어요. 대만도 일어나 버렸어요. 대만, 홍콩, 싱가포르 자체적으로 일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중남미는 그렇게 많은 원조를 해줘도 다람쥐 쳇바퀴 돌기야. 그게 그거야.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하버드 대학에서 도대체 경제 발전의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세미나를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2주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책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시중에도 번역되어 있는, 지금도 있는가 몰라. 문화가 중요하다. 칼초 메터스라는 책이 있어요. 문화가 중요하다. 근데 그 서문을 누가 썼냐면은 세계적인 석학인 헌팅턴 박사가 그 서문을 썼어요. 근데 그 하버드 대학에서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한 세미나에 한국의 학자는 한 명도 가본 적이 없어. 안 가서 자기들끼리 했어. 근데 그 서문에 딱 뭐라고 나오냐면은 한국과 가나는 이렇게 딱 나와. 한국이 맨 먼저 튀어나와. 코리아가. 서문에 헌팅턴 박사는 내가 1960년대 초에 한국과 아프리카 가나 있죠? 가나다라 가나. 그 축구는 제법 잘하잖아요. 가나를 비교해 봤는데 산업 구조라든가 국민소득 면에서 유사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에 한국은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는데 가나는 지금도 그 모양 그 꼴이다. 그대로 가만히 있다. 또 그 모양 그 꼴이라 그러면 또 가나 사람들이 흥분하겠죠. 그러니까 한국은 10대 강국이 되었는데 가나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렇게 탁 나와.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 놓고 그것은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가나보다 못 살았어요. 우리가 100불일 때 가나가 160불이었어. 160불.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PPP 환율로 한 3만 5천 불 되는데 가나는 지금 한 3천, 우리 10분의 1도 안 돼. 그렇다면 우리가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국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인이. 바로 그것이 문화란 말이에요. 신뢰. 그래서 이렇게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원을 퍼부어도 안 되느냐? 결국은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경제 발전이 되면 사회 발전이 되는 게 아니고 사회 발전이 돼야 경제 발전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차이가 뭐냐면요. 어떻게 땅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게 뭐예요? 경제 발전이에요. 네? 경제 발전. 주머니가 두둑해졌죠? 땅 투기를 했던, 하여간 내가 농사 짓던 땅이 도시로 편입됐던 간에 용도 변경이 됐건 간에 경제 발전이 됐어요. 주머니가 든든해서. 그래서 벤츠를 하나 샀어. 그게 경제 발전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교통규칙은 안 지켜. 그게 사회 발전이에요. 벤츠를 탔으면 벤츠를 타는 것만큼의 민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데나 주차해놓고 전봇대 오줌 싸고 그게 사회 발전이란 말이에요. 즉 소프트웨어. 사회적 준법, 질서를 지키느냐, 세금을 법에 따라 내느냐, 그 다음에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런 게 사회 발전이란 말이에요. 사회 발전이 안 되면요, 그중에 그래서 그 발전된 사회 자체를 뭐라면 자본이라고 그래요. 자본. 미국이 아르헨티나하고 비교해서 다 아르헨티나, 미국, 중남미 할 것들 멕시코 할 것들 전부 다 무슨 국가입니까? 이민국가예요. 이민국가인데 왜 미국만 강대국이 되느냐? 거기에 사회 자본, 소셜 캐피탈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서로 신뢰할 수 있다. 서로 사회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사회 자본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상도 보셨죠? 최인호 작가가 쓰신 정조에서 순조 때까지 거상 임상옥의 일대기를 다룬 게 상도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임상옥은 실제 하는 인물입니다. 장사란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를 얻을 수 있는 최고 이윤이며
따라서 신용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자산인 것이다. 작은 장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지만 큰 장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한다.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사소한 비즈니스로 보는데요. 천만의 말씀이 빅 비즈니스예요.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가 스몰 비즈니스입니까? 빅 비즈니스입니까? 이건 빅 비즈니스예요. 빅 비즈니스는요. 스폰서와 파트너 그리고 고객 간에 신뢰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믿을 수가 없는데 왜 저 사람 밑에서 내가 일을 해? 저 사람 믿을 수가 없는데 왜 저 사람한테 내가 물건을 사? 이렇게 된단 말이야. 상즉인, 장사는 곧 사람이다. 장사는 곧 신용이다. 재상평여수 인중식사역. 재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최상은 물처럼 판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스폰서와 파트너가 동반성장하는 것이다. 물처럼 판단하는 것이다. 인중직사역.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은 저울처럼 평평한 것이다. 저울처럼 바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왔다 갔다. 사람이 저울처럼 바라야 신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개영배. 요 개영배입니다. 요건 순자의 유자편애가 나오는데 이 잔이 묘한 잔이어서 요게 비어 있으면 삐딱해. 알맞게 차면 똑바로 서. 그러나 잔이 70% 이상 넘으면 다 빠져버리고 넘어져 버려. 그러니까 재산이 너무 적어도 삐딱하고 재산이 알맞으면 바르고 넘치면 망한다. 자, 무신분리. 자공문정, 자활, 족식, 족병, 민신. 야, 아주 기가 막히네. 공자가 뭐라고 했어요? 족식. 백성이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게 첫 번째고. 이 순서는 중요 순서입니다. 백성이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게 정치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족평, 군대가 강해야 되고. 왜 군대가 강해야 된다고 공자는 생각했느냐? 맨날 전쟁만 하니까 전쟁을 하면 죽어나는 게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강해야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신지. 백성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누구를? 백성이 조정을 믿고 조정이 백성을 믿고 백성 상호 간에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공은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니까 또 물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셋 중에 부득이 하나를 없앤다면 뭘 없앨까요? 두 개만 선택한다면, 그러니까 두 번째 족평, 군대를 없애라. 하여간 어떤 수가 있어라도 백성은 먹여 살려야 된다. 국가가. 동의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라도. 그러니까 여기 가장들, 가장이시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처자식은 먹여 살리겠다. 이게 가장의 각오해야 돼. 우리 마누라가 거기서 돈 좀 안 벌어오나? 그건 뒤지게 두드러 맞아야 돼. 안 된단 말이야. 자공이 또 물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없앤다면 뭘 없앨까요? 그러니까 공자가 기발한 대답을 합니다. 식량을 없애라. 먹는 것을 없애라. 그러면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식량이나 군대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민신, 요게 서로 믿지 못하면 식량도 안 되고 군대도 안 된다. 서로 믿지 못하는 게 뭐예요? 벼슬아치들이 죽으라고 뜯어먹어. 아주 뜯어먹어 그냥. 지금 명량 나오기 전에 극장가를 휩쓴 게 군도라는 영화가 있죠. 아마 군도도 조선 철종 때 그 당시에 조선 후기인데요. 그 당시에 도둑놈이 산적이 안 된다는 건 그놈이 미친놈이에요. 얼마나 뜯어먹든지 산적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도라는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다 일어나 국민이. 밀란이 온갖 데서 일어나. 그런 상황에서 안 망하겠느냐? 안 망하면 그건 이상해요. 그렇죠? 안 망하면. 왜? 백성이 조정을 믿지를 못해. 그래서 공자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백성이 조정을 믿지 못하고, 조정이 백성을 믿지 못하고, 백성과 백성이 서로 믿지 못하면 그 경쟁들 제대로 되며 군대들 제대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옛날부터 얘기한 거예요. 이제 2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죄승박도. 재주는 있으나 덕이 없는 사람은 말로가 안 좋아요. 우리 정권 말기에 꼭 나타나죠. 누구처럼 감옥에 가서 70이 넘어가지고 죽을 쉬고 앉아있어. 국가밥 자시면서 고관대작을 다 했어. 근데 누구 때문에? 운전수가 찔렀거든.
운전수가 찔렀어. 왜? 그 자기 상관 비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운전수야. 운전수가 뇌물 받는 걸 휴대폰으로 찍어놨거든, 몰래. 그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운전수에게 덕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수는 어때요? 내가 네 운전하지만은 두고 봐라. 너도 두부를 먹든지 콩밥을 먹든지 한번 해봐라. 찔러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덕이 없는 거예요. 재주는 있어요. 능력 있죠? 능력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재승박덕한 거죠. 덕이 없으니까 결국 철창에 앉아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덕을 베풀지를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제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하지 마시고 진솔한 얘기를 하십시오. 사과가 10% 썩으면 이 사과는 90%가 성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에이 썩은 사과. 10% 썩어서도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이 10% 거짓말을 하고 90% 참말을 하면은 90% 믿고 10% 안 믿는 게 아니라 100%안 믿어요. 거짓말. 그러니까 전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신뢰는 자본. 이 사람이야. 신뢰는 가장 중요한 사회 자본이다. 가장 중요한 거랬어요.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예로 노벨상 받은 분인데 바로 경제적 빈곤의 궁극적인 원인은 상호 신뢰의 부족이다. 서로 믿지 않으니까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부패한 국가는 신뢰 수준이 전부는 세계 각국의 부패 수준이 나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어디예요? 그 유명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 세 나라가 100점 만점에 8점을 맞아서 꼴찌에서 1등을 했습니다. 북한은 부패 때문에 많은 국가예요. 부패 천국이에요. 바로 애터미의 사업 자본은 신뢰입니다. 안 그래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데 거기다가 허위 과장 광고 또 쓸데없는 묘소를 부리면 누가 믿냔 말이에요. 신뢰가 바로 자본입니다. 진정성의 힘이라는 책이 우리 지금 출판 서점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2010년에 나왔는데요. 2011년에 타임지라는 잡지가 있죠.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 진정성 이렇게 나옵니다. 진정성. 그리고 서울대학에서 바로 소비자 이 트렌드를 분석하는 한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 진정성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LG에서도 진정성을 이제 마케팅 키워드로 삼았고 삼성 제1기획에서 금년도 마케팅 키워드를 진정성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려한 광고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SNS라는 것이 있어서 광고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가 아니면 SNS를 통해서 야야 그거 믿지 마 그거 엉터리야 이렇게 하면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비자들이 광고의 단순한 수요자가 아니고 광고 다시 말하면 정보의 공급자가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걸 평가해서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회사가 그런 회사가 최근에 하나 있죠. 아웃도어 점퍼 파는 회사예요. 또 무슨 브랜드라고 하면 또 걸릴라 그거 안 하고 그 괜찮은 회사예요. 회사인데 원료 가격을 거짓말로 이야기했다는 게 밝혀졌어. 그래서 한 네티즌이 SNS로 날려버리니까 매출이 3분의 1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회사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돼요. 진정성이 없다. 그러니까 바로 진정성, 바로 고객이나 파트너나 이걸 대할 때 진정성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눈빛에 나타납니다. 요놈이 나를 이용해서 지 돈 벌려고 그러나 정말로 서로 좋다는 건가? 나를 성공시키려고 그러라는 것은 눈빛에 나타나요. 오감이 아니고 육감으로 느껴요. 육감으로. 육감, 더 식스센스. 6번째 감각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면 되게 기분 나쁜 사람 있죠. 준 것 없이 미운 놈이 있어. 그 뭔가 좀 메시지가 좀 속에 엉큼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은 것 없이 이쁜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게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이 전달되는 거예요. 진정성이. 제가 육군 소령 때 새마을 본부에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을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전 부대 장교들이 다 있는 정도 중위 대위급들이야. 그래서 제가 이 학생 반장을 했거든요. 한 10일간 새마을 교육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새마을 원장이 그 카카의 친동생이었어요. 마당발 있죠. 유구도로 이만큼 해가지고 맨날 축구만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전국에 난다 긴다 하는 강사들을 다 불러와. 와. 근데 그 중에 강사 하나가
세상에 나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을 그 전에도 못 봤고 그 이후도 못 봤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근데 난 그분의 강의를 3번 들었거든. 육사에서 1번 들었고, 장교 있을 때 1번 들었고, 거기서 1번 들었고, 삼사관학교에서 3번 들었어요. 3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어. 말을 사람을 울렸다 웃겼다 들었다 놨다 그냥 그렇게 해. 하는데 다 듣고 나면 사기꾼 새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학생장이나요? 학생장이니까 장교들한테 그 강의 소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강의 소감을 싹 물어보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사기꾼.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그 사람은 진정성이 없어. 다시 말하면 자기가 새마을 운동을 해본 것도 아니고 계속 지금까지 양지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음지에 사는 사람들의 이해를 못해. 화려한 미사역으로 강의는 잘하는데 이심전심으로 그 사람의 진정성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장교들이 결론이 그렇게 좋은 강의를 듣고서 결론 사기꾼 이렇게 딱 나온다. 근데 그 다음에 올라온 분들이 진짜 새마을 운동을 한 분들이에요. 시커먼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래도 차려입고 온 게 잠바 입고 운동화 신고 지금까지 고무신 신다가 장화 신다가 그렇게 봐서 가방끈도 잡고 그러니까 말도 어눌하고 단어 선택도 엉망이고 그러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마을을 부자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변이라든가 단어의 선택이 문제가 아니고 뭔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진정성이 느껴져. 그러니까 장교들한테 물으니까 감동적이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감동적이었다. 그게 진정성이에요.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고 사기꾼 치고 말 못하는 놈이 없어. 그렇죠? 그게 진정성이 전달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신뢰를 얻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 12가지 요소를 해놨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은 더 식스센스, 제 육감으로 전달이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러는구나. 자, 3년 뒤, 5년 뒤에 전부 3,000댁, 5,000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